품사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를 나누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기능, 형태, 의미. 네, 기능, 형태, 의미로 나뉘어요. 형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형태, 네, 형태 변화의 유무에 따라서 가변어, 불변어로 나뉘죠. 가변어에는 어떤 품사들이 있어요? 가변어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활용하니까 형태가 변하는 게 활용이라 그랬잖아. 관형사는 형태 안 변해요. 동사, 형용사가 가변어고요. 하나 더. 서술격 조사.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도 활용하잖아. 그러니까 가변어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변어예요. 서술격 조사, 동사, 형용사가 가변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불변어로 봐주시면 되고요. 기능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눠요? 기능에 따라서는 문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한다 그래서 뭡니까? 체언이에요.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 관계를 정리해준다 그래서 뭐야? 관계언이에요.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수식언, 활용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용언,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독립언. 이렇게 나누는 게 기능에 따라서 나눈 거죠.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게 너네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품사들이 의미에 따라 나눈 거죠. 체언에 뭐가 있어요? 대명사, 수사, 관계언에 조사, 수식언에 관형사, 부사, 용언에 동사, 형용사, 독립언에 감탄사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너네가 이 개념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품사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 구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품사는 같은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다르게 결정되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품사의 통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오늘이 어떤 문장에서는 부사로 쓰이고 시간 부사로 쓰이고 어떤 문장에서는 명사로 쓰이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품사의 통용입니다. 그것만 잘 분석할 수 있으면 품사에서는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명사는 고유명사, 보통명사 이런 식으로 나뉘죠. 안 중요해요. 그냥 그렇게 나뉘는구나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명사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자립명사, 의존명사가 중요해요. 자립명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사니까 그걸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상, 하늘, 사람 다 자립명사잖아요. 뭐만 잘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는 의존명사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의존명사는 뭘 의존명사라 그래?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의미를 갖게 되는 걸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의존명사는 그럼 의존 형태소예요? 자립 형태소예요? 의존명사는 의존 형태소예요? 자립 형태소예요? 자립 형태소예요. 의미상 관형어에게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제 띄어쓰기 해야 되는 애거든요. 어디에 속해? 명사에 속하기 때문에 얘는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의존명사 보면은 13페이지 밑에 니은 자립 여부에 따라 우선 1번 의존명사 있죠? 반드시 그 앞에 꾸며주는 말, 즉 뭐가 있어야 된다? 관형어가 있어야만 문장에 쓸 수 있는 명사이다. 형식성 의존명사와 뒤로 나누면 단위성 의존명사로 나뉘어요. 우리는 단위성 의존명사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뭘 잘 기억하시면 돼? 형식성 의존명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했을 때 것,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할 따름이다 해서 따름, 그는 그 일을 할 줄을 모른다 줄, 모자를 쓴 채, 먹을 만큼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 의존명사 종류는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암기를 하는 게 편하지. 얘네들은 그냥 어휘력이니까 암기를 하는 게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 있어요? 단위성 의존명사 있죠. 단위성 의존명사는 수량을 세는 단위로 사용되면은 보통명사도 전부 다 뭐 단위성 의존명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연필 5 자루, 사람이 10명, 대코 7 문, 대표도 사람, 잉크 20병, 나무새 그루, 막걸리 한 사발. 이렇게 해서 이 단위성 의존명사는 앞에 반드시 뭘 갖게 돼? 단위성 의존명사는 앞에 뭘 갖게 돼요? 의존명사는 앞에 뭘 가져야 돼?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데 5, 10, 7 이거 관형어 맞아요? 맞습니다. 수관형사예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 수사랑 수관형사 구분 못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 같은데? 다섯, 열, 일곱, 뭐 두, 스무, 세, 한 전부 다 수관형사예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위성 의존명사는 다르게 쓰일 경우는 그냥 보통명사로 사용돼요. 대표 두 사람 했을 때 이 사람은 의존명사로 쓰였죠. 근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뭐야?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었으니까 사람은 그냥 보통 명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의존명사에서 너네가 주의해줘야 되는 건 의존명사와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조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형태가 똑같아요. 그 형태가 똑같은데 사용되는 그 맥락에 따라서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뭘로 할까? 어떤 예문으로 할까? 만큼으로 할게요. 여기 먹을 만큼 먹어라 있었죠? 먹을 만큼 먹어라. 나도 너만큼 먹었어. 라는 말이 있을 때 똑같이 만큼이에요. 의미상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앞에 먹을이라는 뭐가 왔어? 관형어가 와서 수식을 받고 있죠. 얘는 뭐야? 의존명사예요. 너는 뭐야? 품사가. 명사. 대명사. 2인칭 대명사예요. 체언이에요. 앞에 체언이 오면은 명사가 오면 이만큼은 뭐야? 조사입니다. 조사예요. 그래서 형태나 의미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뭘 가지고 앞에 온 걸 가지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앞에 관형어가 왔는지 앞에 체언이 왔는지에 따라서 앞에 체언이 왔으면은 만큼은 조사, 앞에 관형어가 왔으면 만큼은 의존명사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있어요. 네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네가 떠날지 남을지 결정해라.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 밑줄을 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 있는 지는 품사가 뭘까? 의존명사죠. 왜 떠난지 하면서 떠나다에다가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여서 수식하고 있거든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밑에 있는 지는 뭘까? 밑에 있는 지는 뭘 것 같아요? 어미예요. 어미. 우선 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다 띄어쓰기를 하잖아. 붙어있다는 얘기는 게다가 조사하려면 앞에 명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얘는 떠나다에다가 리을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리을지라는 선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선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근데 밑줄을 칠 때 뭐 이렇게 칠 수 없으니까 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치거나 띄어쓰기 안 한 상태로 문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예요. 그리고 선택을 나타낼 때는 뭐다? 어미예요. 어미니까 이거는 품사가 아니야. 그냥 떠나다, 떠날지 하나가 동사.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 다음 대명사. 대명사는 어떻게 나뉘어요? 크게?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로 나뉩니다.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로 나뉘는데 지시대명사는 얘도 품사의 통용 때문에 다른 것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시를 가리키는 말은 대명사도 뭔가를 지시할 수 있지만 부사도 뭔가를 지시할 수 있고요. 관형사도 뭔가를 지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시대명사, 지시관형사, 지시부사 이 세 가지를 너네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품사에서 중요한 건 그냥 품사의 통용이에요. 뭐 대명사가 뭐 대신 가리키는 말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진짜 구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지시관형사 구분하는 거 한번 해보면 이것도 쉬워요. 그 사건이 어쩌고저쩌고 그는 예문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이와 아래에 있는 이 구분 가능하죠? 어떻게 구분할 거야? 대명사. 위에 있는 건 대명사고 아래에 있는 건 관형사. 이가 뭐 사건이라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던 바이다. 얘에 뭐가 붙었어? 조사가 붙을 수가 있어요.
체언에는 조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 얘는 지시 대명사, 밑에 거는 지시 부사. 여기에 가방을 놓아라, 여기 놓아라, 여기 가방을 놓아라 라고 했을 때 위에는 여기와 밑에는 여기가 품사가 달라요. 위에는 여기는 뭘까? 태명사. 지시 대명사. 에라는 뭐가 붙었어? 조사, 부사격 조사가 붙었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고 여기 놓아라를 그대로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지시 부사. 얘 같은 경우 사실 의미 차이도 너무 없고 해서 좀 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예문이기는 한데 학교 문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조사가 붙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누니까 너네도 판단할 때, 품사 판단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조사예요. 나는 그래서 수업하면서 이 품사 수업하면서 맨날 제일 중요한 게 조사. 조사만 제대로 너네가 기억을 하고 있고 분석할 수 있으면 나머지들은 조사 가지고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지시관형사 3개 구분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칭대명사 있죠? 인칭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 제기칭, 부정칭, 미지칭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1, 2, 3인칭을 모르진 않아요. 나, 너, 그리고 그들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문제에 출제되는 건 1, 2, 3인칭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기칭이거나 부정칭이거나 미지칭이거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품사의 통용이 연결되는 애들이거든요. 제기칭에서는 자기, 당신이 제기칭으로 쓰일 수가 있죠.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했을 때 당신은 몇 인칭이야? 2인칭이죠. 너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당신 물건을 아끼신다 했을 때 당신은 뭐야? 3인칭 제기대명사예요. 할머니를 다시 한번, 할머니는 할머니 물건을 아끼신다가 아니라 그 당신이라고 하면서 할머니 앞에 나왔던 걸 다시 되받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 그 경우에는 제기칭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보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신 같은 경우에는 제기대명사에서 높임을 나타내는 제기칭이에요. 높임이 없으면 자기. 요즘 아이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누구야? 요즘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경우 자기는 3인칭 제기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자기야 나랑 놀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자기는 뭐야? 2인칭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부정칭. 부정칭은 뭘 부정칭이라고 할까요? 아무도 안 가르치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라서 얘는 쉬운 게 아무라는 말로 전부 다 바꿔서 말이 가능하면 부정칭이에요. 누구든지 여기에서 뭐 책을 가져가도 좋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누구가 뭐야? 부정칭이에요. 딱 특정 사람을 지정한 게 아니잖아. 뭐 아무라도 상관없어 라는 의미니까 부정칭이고 얘가 왜 그러냐면 누구라는 말이 부정칭으로도 쓰이고 누구라는 말이 뭘로도 미지칭으로도 쓰여요. 미지칭은 뭐냐면 지칭하는 대상이 딱 있긴 하는데 알지 못해요. 미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누가 갖고 갔어? 라고 해서 이거 갖고 간 사람을 딱 지정을 하는데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 거죠. 누가 갖고 갔어? 라고 할 때 누구는 그럼 뭐야? 미지칭이 되는 거예요. 똑똑 누구세요? 했을 때 누구도 뭐야? 두드린 사람을 물어보는 건데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 거니까 미지칭. 누구라도 들어와 라고 했을 때 누구는 부정칭. 그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 수사는 무엇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될까? 수관형사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구분하는 방법은 뭐다? 조사. 조사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눠주시면 돼요. 체언에는 조사가 붙을 수가 있는 게 원칙이니까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가 없어요. 얘들아. 그랬을 때 수사는 뭐 양수사, 서수사 이렇게 나뉘기는 하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를 나타내면 서수사고 수량을 나타내면 양수사겠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수사와 수관형사 구분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똑같죠? 네. 의미도 똑같아요. 하지만 품사는 다르죠? 위에는 다섯은 관형사, 사람을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수 나타내는 관형사다, 수관형사고요. 이 다섯은 수사. 왜? 이라는 뭐가 붙어 있어?
조사가 붙었으니까. 위에는 여기는 대명사. 아니, 여기 다섯이야, 여기 사람이야, 여기 있다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뭡니까? 부사, 지시 부사예요. 여기 할 때 여기는 대명사. 왜? 뭐가 붙었으니까? A가 붙었으니까. 명사든 대명사든 수사든 조사가 붙었으면은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조사가 넣어봐. 여기 다섯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요? 다섯을 사람이 있다. 안 돼요. 조사를 붙였을 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수관형사. 수사수관형사는 뭐 진짜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 조사. 내가 조사를 붙여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붙여봐야 되는 조사는 격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사는 다른데도 두루두루 붙을 수가 있어. 도라는 보조사가 너무라는 부사에 붙어서 너무도 좋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많이도 먹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돼요. 그래서 체언에 붙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격조사. 격조사는 무조건 체언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격조사를 다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격조사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배울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울 거 뭐? 문장 성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문장 성분, 너네가 알고 있는 문장 성분 뭐 있어? 주어. 주어를 만드는 주격조사. 그리고 보어를 만드는 복격조사. 그리고 부사어를 만드는 부사격조사. 위에는 필수 성분부터 할게요. 그 다음 목적어를 만드는 목적격조사. 그리고 관형격조사. 이것도 수의적 성분이니까. 그리고 서술격조사. 그리고 독립어를 만드는 폭격조사.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해서 격조사가 나뉘는데 주격조사에는 뭐가 있어? 이, 가.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뭐 있어요? 깨서. 단체에 사용하는 주격조사 뭐 있어요? 에서. 복격조사 뭐 있어요? 이, 가. 목적격조사 뭐 있어? 을. 서술격조사 뭐 있어? 이다. 부사격조사 뭐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에게? 높임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누구누구? 께 있고요. 그리고 뭐뭐로. 또 비교부사격조사. 철수는 어머니와 닮았다와 과 비교부사격조사. 보다. 얘도 돼요. 그리고 인용격조사 있죠? 인용격조사 뭐 있어요? 직접인용격조사, 라고, 간접인용격조사, 고 등등등등등등처럼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사격조사예요. 부사격조사는 워낙 많으니까 너네가 기본적으로는 패턴만 익히면 돼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기억해 놓으세요. 어휘력으로. 관용격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고요. 혹격조사 누구누구 여 누구누구 야 누구누구 이시여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혹격조사 출제될 것 같아요? 혹격조사는 거의 안 물어봐요. 너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완벽하게 뭐 해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문제에 좀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면 주격조사에서와 부사격조사에서 구분하는 것. 구분하는 방법은 쉬워요. 에서는 단체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거 그냥 다른 가장 일반 패턴이 이거거든. 이 가가 주격조사의 가장 기본 형태예요. 이걸로 바꿔봐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돼. 부사격조사에서는 뭘 나타내줘? 장소를 나타내줘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했다라고 했을 때 가라고 바꿨을 때 말 돼요?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했다. 돼요? 네. 되죠. 그럼 이때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주격조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철수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 했을 때에서는 철수가 운동장이 축구를 했다 말 돼요? 안 되죠. 그 경우에 뭐가 되는 거야? 부사격조사가 되는 거예요.
형태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품사통용에 포함되는 거라서 형태 똑같은 거는 뭘 가지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돼. 단어 하나만 가지고 너네한테 물어볼 수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만 가지고는 그 맥락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와, 과. 이거는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아직 안 썼는데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거든요. 접속조사에서도 와, 과가 있어. 접속조사 와과와 부사격조사 와과를 구분해줘야 되는데 부사격조사 와과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비교부사격조사고요. 두 번째는 공동부사격조사예요. 비교부사격조사는 말 그대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철수가 엄마와 닮았다 라고 해서 철수와 엄마의 생김새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가 사라지면 안 돼요. 철수가 닮았다 라고 하면 누구랑? 누구랑? 라는 의미, 추가적인 의미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필수적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아이예요. 비교부사격조사. 공동부사격조사는 함께라고 바꿨을 때 말이 되면 돼요. 철수와 영희가 만났다. 이거요, 이 경우. 철수와 영희가 함께 만난 거죠. 이런 것들은 비교의 의미는 없고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부사격조사야. 접속조사에서 와가는 뭐예요? 나는 사과와 배와 복숭아를 샀다 라고 했을 때 접속조사죠. 의미상으로 너네가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그 대부분은 나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 와가는 그래도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라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출제가 많이 되냐면 와가는 필수적 부사어를 만들어줘요. 얘는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예요. 그리고 복격조사 이가와 주격조사 이가는 어떻게 구분할까? 복격조사 이가와 주격조사 이가 얘가 형태가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할래요? 서술어를 봐요. 서술어가 되다. 되다 아니다 앞에 왔으면 그냥 뭐라고 해주면 돼? 보어라고 해주면 돼요. 철수가 중학생이 되었다. 되다 앞에 이가 왔어. 그럼 얘는 뭐야? 아, 복격조사구나. 복격조사를 해서 얘를 보어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니다. 철수가 중학생이 아니다도 마찬가지야. 되다 아니다 앞에 왔으면 무조건 보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요. 보조사는 두루두루 붙을 수가 있어요. 격조사는 체언에만 붙는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보조사는 여기저기 두루두루 붙을 수가 있고요. 가장 흔하게 붙을 수 있는 보조사, 너네가 가장 일상적으로 쓰는 보조사는 뭐예요? 어? 만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아닌데요? 도. 지금 내가 계속 쓰고 있는데요. 요.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통용 보조사 요가 있습니다. 이 요라는 건 어미 뒤에도 붙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요 이렇게 다른 조사 뒤에도 붙을 수가 있고요. 여기저기 흔하게 붙어요. 뭐 부사 뒤에도 붙을 수가 있고요. 애기들이 그래서 높임법 막 배울 때 진짜 여기저기 다 붙이잖아요. 내가요 어제요 집에서요 밥을요 먹었는데요. 배가요 너무너무요 아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붙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많이 사용하는 보조사 뭐 있을까? 은는 이라는 보조사 너무 흔하게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은는이 들어가면 이거 자꾸 주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은는은 제한과 한정을 나타내 주거든요. 집중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갔어가 나는 집에 갔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하잖아. 내가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 나는 밥 먹는다라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주격조사 들어갈 자리에 추가적 의미, 제한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너네가 워낙 많이 은는을 사용을 해. 근데 얘는 보조사라서 다른 데 들어가요. 내가 책은 읽었다. 내가 책을 읽기는 했다. 이런 식으로 제한과 한정 그리고 대조의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국어는 재미가 없고 영어는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대조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니까 얘 또한 보조사고요. 이 밖에 뭐뭐 도, 뭐뭐만 이런 것들도 있죠. 도는 어떤 의미 가지게 돼요? 추가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만. 제한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격조사는 의미는 별로 없고 뭐 문장 성분을 나누어주는 자격만을 부여한다 그래서 격조사, 보조사는 추가적인 보조적인 의미를 더한다 그래서 보조사. 격조사는 생략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격조사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내가 밥을 먹었다 하는 건 나 밥 먹어.
말 가능하잖아. 너네 일상적으로 조사 다 빼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조사는 생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뜻이 바뀌어요. 요라는 보조사를 뺐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선생님 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어떠니? 그 사용돼야 되는 너네가 그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 사라져 버리는 거야. 높임의 의도가 완전 사라져 버리잖아요. 나만 밥을 먹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생략했어. 나 밥 먹었어 라고 하면은 제한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구성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말의 의도가 뒤바뀌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조사는 생략이 안 됩니다. 근데 격조사는 의미 부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략해도 돼. 접속조사 와, 과 있고 또 뭐 있어? 사과랑 배랑 그리고 사과하고 배하고 복숭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접속조사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 다음 관형사. 관형사는 뭐가 있을까요? 관형사에는 뭐가 있어요? 성상관형사 21페이지예요.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관형사는 성상, 지시, 수관형사 이렇게 나뉘어요. 성상관형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관형사예요. 새 옷,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헌, 가방, 옛, 물건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시관형사는 아까 뭐랑 구분하면 된다 그랬어? 지시대명사랑 구분하면 된다 그랬고요. 수관형사는 뭐랑 구분하면 돼? 수사와의 구분만 해주면 돼요. 설명할 거 없고요. 부사, 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와 뭐? 성분부사와 문장부사. 성분부사는 다시 어떻게 나뉘어요? 뭐 있어요?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이렇게 할 거고요. 의성어, 의태부사는 성상부사에 포함시켜도 돼요. 왜냐면 의성어, 의태어도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잖아. 성상부사가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니까 여기 성상부사에 의성어, 의태어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지시부사는 아까 지시, 대명사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부정부사는 뭐 있어? 안, 못 이런 거 있고. 문장부사는 뭐 있어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 있습니다. 접속부사는 너네가 흔하게 알고 있는 접속사들이 전부 다 접속부사예요. 접속사라는 품사는 우리가 설정해 놓지 않고 있어요. 문법에서. 접속부사예요. 하지만, 그런데, 그러므로, 따라서, 즉 이런 것들 전부 다 접속부사. 양태부사는 뭐예요? 양태부사는 심리의 양상, 심리의 상태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부사예요. 우선 성분부사는 뒤에 나오는 특정한 성분, 용언을 꾸민다거나 다른 부사를 꾸민다거나 하고요.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양태부사는 이런 것들. 과연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설마 네가 날 속일 줄은 몰랐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서 뭐도 있어? 심리상태가 같이 들어가게 돼요. 과연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심리상태가 들어가 있고, 설마라는 건 의혹이라는 심리상태가 들어가고 있지. 기필코 오늘은 성공하겠어. 여기서는 의지, 이런 심리상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네가 내 물건 갖고 갔니? 이런 것들도 어때요? 의혹이라는 심리상태가 들어가죠. 양태부사는 심리상태가 들어가 있으면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 양태부사는 위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설마 네가 내 물건 갖고 갔니? 내 물건 설마 네가 갖고 갔니? 내 물건 네가 갖고 갔니? 설마?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이동이 자유롭죠. 부사가 위치 이동이 조금 자유롭긴 한데, 안과 못 같은 부정부사는 위치를 이동하면 좀 이상해요. 어떤 식으로? 나 밥 안 먹었어 했는데 나 안 밥 먹었어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성분부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분을 꾸며주기 때문에 그 성분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는데, 문장부사는 어차피 문장 전체를 꾸며주다 보니까 앞에 오든 뒤에 오든 가운데 오든 큰 의미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접속부사는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가면 되고요. 성분부사, 문장부사 나누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특이하게 부사는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분류가 되긴 하잖아. 근데 다른 것들은 분류를 안 물어보거든, 잘. 근데 부사는 이렇게 분류하는 걸 좀 종종 물어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이것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용언 들어가기 전에 빈칸 채워볼게요.
14페이지 대명사. 대명사에서 니은 인칭 대명사에서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쓰는 인칭 대명사로 주로 의문문에 쓰인다. 뭡니까? 미지칭. 다 채웠네 얘들아. 그 다음에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는 인칭 대명사다. 이거는 부정칭. 그리고 여기 잘못된 거 하나 있어요. 제기칭에 사람은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스스로는 대명사로 보지 않고 명사로 봅니다. 이건 지워주셔야 돼요. 스스로는 명사예요. 이게 그 논란이 계속 있었던 단어이기는 하거든. 논란이 계속 있었던 단어인데 지금은 완전히 명사로 그냥 정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16페이지 보조사에 뭐 성분보조사, 종결보조사, 통용보조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통용보조사 옆에 요 써주세요. 요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결합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16페이지 디귿 통용보조사 요. 넘어가서 22페이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왜냐면 너네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니까 그래도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하나 볼게요. 관형사가 여러 개가 겹쳐 나올 수 있어요. 겹쳐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 모든, 새,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 제일 앞에 나올 수 있는 관형사는 저. 무슨 관형사? 지시관형사. 모든. 수관형사. 새. 성상관형사. 상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시, 수, 성상의 순서로 관형사들이 결합되어 나타날 수가 있고요. 22페이지에 양태부사에 얘 써주세요. 여기 쓴 거 과연, 뭐 설마, 기필코, 혹시, 의외로, 분명히, 확실히, 게다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양태부사에 속합니다. 게다가 빼자. 양태부사에서 게다가 빼야 돼요. 잘못 얘기했어요. 어찌 이런 것도 양태부사. 어찌 네가 나를 속일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용언에서는 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용언이 동사, 형용사인데 동사는 움직임이 있는 것,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너네는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첫 번째 동사, 형용사 구분이라고 할게요. 구분 기준이 있어요. 설레다.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설레다. 동사. 왜 형용사라고 생각해? 직접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우진이 너 동사야, 형용사야? 설레다. 동사.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걸 설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움직임 있는 것으로 판단해요. 동사예요. 젊다. 동사, 형용사? 형용사. 상태야. 그건 딱 그 순간인 거죠. 늙다. 동사. 늙는 건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니까 늙다. 이런 식으로 의미로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의미로 파악하기에도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구분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얘들아. 첫 번째 구분 기준. 뭐 있을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붙을 수 있으면 동사, 붙을 수 없으면 형용사. 젊다로 할게요. 젊는다. 안 돼요. 늙다. 늙는다. 가능하죠? 네. 두 번째. 시제 나타나는, 현재 시제 나타나는 거 하나 더 있지 뭐. 관형사형 전성어미.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붙을 수 있으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접는 사람, 안 돼. 늙는 사람, 돼. 세 번째.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뭐뭐 하려, 뭐뭐 하러, 뭐뭐 하려 한다, 뭐뭐 하러 간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하면 동사, 불가능하면 형용사. 나는 젊으려 한다, 안 돼요. 나는 늙으려 한다. 늙으려 한다 되는 거 맞아요? 어떻게 돼요? 이제 늙을 예정이다. 늙을 문장이 너네가 어색하게 문장을 안 만들어 봐서 그래요. 이거는 나는 곱게 늙으려 한다.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가능해요. 네 번째 뭐? 명령, 형, 어미, 뭐뭐 알아, 어라가 가능하면 동사, 불가능하면 형용사. 젊어라, 안 돼요. 늙어라, 되죠? 곱게 늙어라. 착하게 좀 늙어라. 청유형 어미, 뭐뭐하, 자가 가능하면 동사, 불가능하면 형용사. 야, 우리 젊자. 얼마나 좋아요, 되면은. 야, 우리 곱게 좀 늙자.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진행. 진행상, 뭐뭐 하고 있다. 가능하면 동사, 불가능하면 형용사. 젊고 있다. 좋겠네요. 안 되네요. 늙고 있다. 슬프네요. 가능하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판단해 주시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이 조건들은 암기해 주셔야 돼요. 문제 출제가 자주 되는 애들이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들아 있잖아. 이게 100% 적용 안 될 수는 있어요. 그 단어의 성격상 100% 적용이 안 되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휘력, 너네가 단어 뜻을 알고 있는 어휘력과 이걸 결합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품사의 통용 때문에 동사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어서 단어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어요. 있다, 있다야. 있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예요? 있다는 품사의 통용 때문에 사전 찾아보면 동사 뜻 나와 있고 형용사 뜻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동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문장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책상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야? 형용사예요. 책상이 여기 있는다. 안 돼요. 형용사니까. 책상이 여기 있는. 안 돼요. 그리고 책상이 여기 있으려 한다. 이런 것도 다 안 돼요. 그런데 동사로 있을 수는 있어. 야, 우리 여기 함께 있자. 야, 나 여기 있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나 여기 있으려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이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의미가. 그래서 항상 문장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품사라고는 하지만 이게 단어 관련이기는 하지만 단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문장 성분까지 연결되면서 복합적으로 전부 다 같이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문법은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끝까지 한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 제대로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분 기준이 가장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불규칙 활용을 알아주셔야 돼요. 불규칙 활용. 활용이라는 게 어미가 교체되는 게 활용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어미는 계속 교체되는, 변하는 부분이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 그랬어? 어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활용을 하다 보면 어간이 바뀌는 경우가 생겨. 그걸 뭐라 그런다? 불규칙 활용이라고 그런다. 원래 어간은 바뀌면 안 되는데 바뀌기 때문에 여기가 규칙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20페이지에 있어요. 제일 먼저 시옷 불규칙. 시옷 불규칙인데 있다. 불규칙 활용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붙여줘야 되냐면 아나 어를 붙여주면 돼요. 어미.
왜냐하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걸 붙이잖아. 그럼 안 바뀌어. 있다, 있고, 바뀌지 않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 붙여도 되고요. 으로 이런 거 붙여도 되고요. 어서 이렇게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가 가장 기본이니까 이거 붙여주세요. 그랬을 때 이거 이서라 그래요? 이어라고 하죠. 이어라고 해요. 그러면서 시옷이 탈락했어. 바뀌면 안 되는 어간에서 뭔가가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시옷 불규칙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규칙 활용의 얘도 있어요. 규칙적으로 똑같이 시옷 받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어때요? 그대로 시서가 되는 거죠. 규칙 활용이에요. 근데 몇몇 단어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탈락하는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불규칙. 묻다. 질문할 때 묻다. 뭐라 그래? 묻어라 그래요? 물어. 근데 똑같이 디귿 받침일 때 파묻다 할 때 묻다는 어때? 묻어가 그대로 돼버리죠. 그래서 이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질문할 때 묻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디귿에서 문제가 생겼죠. 디귿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비읍 불규칙. 돕다. 도봐라 그래요? 나 좀 도봐줘 이래요?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바뀌었어? 도 똑같아. 도 똑같아. 똑같고 비읍이 뭘로 바뀐 거야? 오로 바뀌었어요. 비읍이 오로 바뀌어서 비읍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비읍 불규칙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로 바뀔 수도 있고 우로 바뀔 수도 있어. 뭐에 따라서? 몸 조화에 따라서. 줍다는 어떻게 해? 와라 그래요? 주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규칙 활용에 얘는 뭐가 있어? 똑같이 비읍 받침인데 비읍이 오나 우로 안 바뀌는 거. 내가 너네 공부 내신경을 잘 안 해오면은 이 말 자주 하지 않아요? 머리카락 다 뽑아버린다고? 뽑다 했을 때 뽑아라 그래요? 뽑아. 이거는 그냥 그대로 뽑아라 그래요. 뽑아. 똑같이 비읍인데 변화 전혀 없죠. 규칙 활용의 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르불규칙. 불규칙 활용에서 어감 불규칙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르불규칙이야. 원아! 너 지금 깼는데 일부러 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일어나. 진짜. 영상 망했어. 너 때문에. 잠 깨. 르 불규칙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르 불규칙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흐르다. 얘는 음성이니까 붙였어 나. 양성이면 아를 붙였겠지? 흐르어라 그래요? 흘러.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흘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리을이 남았어. 이 르가 뭐가 된 거야? 리을로 바뀐 거죠. 르가 리을 르 문제니까 르불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규칙 활용의 예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르다. 물을 컵에 얘는 모음조가 파괴됐네요. 따르아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 따라라고 해요. 그럼 애들이 나한테 얘기한다. 선생님 이것도 바뀌지 않았나요? 의가 탈락했잖아요. 그럼 불규칙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의문 변동에서 그거 외우라 그랬지. 의문 변동에서 리을이 탈락하거나 히읗이 탈락하거나 의가 탈락하거나 아가 탈락하는 건 전부 다 뭐다? 규칙이다. 의는 탈락해도 돼요. 의는 탈락해도 돼서 따르다, 따라가 되는 건 규칙 활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불규칙 나와 있는데 우불규칙은 퍼 하나밖에 없어요. 푸다가 퍼 해서 우가 탈락하는 것. 이거는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규칙 활용에 하나씩 더 써보세요. 시옷불규칙에서는 내가 뭐 썼니? 씻어, 벗다도 벗어라고 하지 버라고 안 하죠? 그 다음에 디귿불규칙에다가는 내가 뭐 썼냐? 묻어 썼지. 파묻다 할 때 묻어를 썼는데 이것도 얻어도 하나 써주세요. 얻다. 비읍불규칙의 규칙 활용에 뽑다, 잡다, 잡아. 그리고 르불규칙에서 규칙 활용에 따르다, 따라. 그리고 치르다, 치러. 값을 치르다, 값을 치러. 이렇게 되죠. 음만 탈락해요. 그리고 우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주다가 주어.
이렇게 되는 거. 우가 안 탈락해요. 지금은 전부 다 뭐가 바뀌었어? 어간이 바뀐 무슨 불규칙? 어간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활용 물어볼 때는 이 하나하나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간 불규칙이냐, 어미 불규칙이냐, 어간 어미 불규칙이냐까지도 같이 엮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분류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미 불규칙 볼게요. 어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어미 불규칙은 가장 많이 나오는 불규칙이 뭐냐면 하다.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아가 붙어야 돼요. 공부를 하아라 그래요? 아가 아니라 여라고 하면서 여라는 특수한 어미가 붙습니다. 여라는 어미는 하 뒤에서만 붙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특수한 어미가 사용되어 있네. 여불규칙이에요. 여불규칙. 그 다음 러불규칙 있어요. 산 정상에 이르어라고 해요. 이르러라고 하죠. 그래서 어가 아닌 러라는 특수한 어미가 결합했어요. 러 불규칙이에요. 그리고 밑에 너라 불규칙이랑 오 불규칙 있잖아. 얘 같은 경우는 잘 출제 안 돼요. 근데 봐주기만 하세요. 보통은 명령형 어미, 가장 기본 명령형 어미는 아라, 어라야. 먹어라. 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 말고 또 명령형 어미가 뭐뭐 거라도 있거든. 근데 오다에는 오거라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오너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라라는 특수한 어미가 오다에만 결합하는 거 그 불규칙 활용이에요. 너라 불규칙.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달다가 기본형인데 달다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잖아요. 기본 형태를. 나 이거 좀 다오라고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불규칙. 이거는 어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다오라는 단어만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는 받침이 히읗일 경우에 나타나는데 보통 색채어에서 나타납니다. 타라다라고 해요. 이거? 타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하기 힘들 정도로 어간 어미가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히읗 불규칙. 파래, 하얘, 노래, 까매 이런 것들 전부 다 히읗 불규칙이고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사 형용사에서 봐야 되는 세 번째가 어미 분류예요. 근데 어미 분류는 내가 지난 시간에 해줬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네 번째. 동사 형용사에서 해야 되는 네 번째가 본용언, 보조용언 구문이에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4개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독립어는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 근데 너네 다 썼지? 동사형용사 구분기준 기본형의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 기본형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 의도를 뜻하는 리어, 뭐뭐하려, 목적을 뜻하는 뭐뭐하러라는 어미와 함께 쓸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 명령형 어미 아라, 어라, 청유형 어미 뭐뭐하자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 그리고 옆에 19페이지 본용언, 보조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추가로 하나 더 알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용언이니까 용언은 동사, 형용사를 구분해줘야 되잖아. 근데 보조용언의 품사는 뭐가 결정하냐면 본용언이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촛불이 꺼져 간다. 간다라는 건 뜻이 없죠. 꺼지다가 품사가 뭐야? 꺼지다가 품사가 뭐야? 동사죠. 그러면 얘는 뭐? 보조동사. 이렇게 하면 돼요. 보조동사. 밥을 먹는 거지 밥을 씹다는 게 아니잖아. 본용언, 보조용언 구문이에요. 먹다가 품사가 뭐야? 동사. 씹다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보조동사라고 하면 돼요.
아름답고 싶다라고 했어요. 나는 아름답다지 나는 싶다가 아니잖아. 본용은 보조용언이야. 아름답다 품사 뭐야? 형용사죠. 그럼 싶다는 보조 형용사. 이렇게 품사는 보조용언의 품사는 본용언이 결정을 짓는다라는 것만 추가로 더 알아주세요. 그다음에 용언의 활용에서 아까 이거 빈칸 채웠고 어미 종류도 나와 있네요. 23페이지. 23페이지 품사의 통용 박스 하나 나와 있죠. 이는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 이 지시 대명사. 이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군요. 똑같은 형태인데도 나무를 수식하죠. 체온 수식하는 기능 하니까 지시 관형사.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5이 모였어요. 이라는 조사부터 있죠. 5은 수사. 5 사람이 모였어요. 5은 수관형사고 그럼 사람은 뭘까? 5 사람이 모였어요 할 때 사람은 뭘까? 단위성 의존 명사. 수관형사 뒤에 오는 아이들은 전부 다 단위성 의존 명사예요. 여기에 물건을 놓아라 했을 때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시 대명사. 물건을 여기 놓아라 했을 때 여기는 놓아라를 수식해주고 조사가 안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지시 부사. 오늘은 아니 온다더라. 아니 온다를 꾸며주는 뭐예요? 부정부사죠. 부정부사. 아니 벌써 갔어. 이때 아니는 뭐? 감탄사. 그는 평생을 바쳐 봉사했다 했을 때 평생.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있죠. 그래서 얘는 뭐? 명사. 평생 놀고 먹었다 했을 때 이 평생은 부사. 본대로 말하십시오 했을 때 본이라는 뭐의 수식을 받아? 관형어의 수식을 받죠. 그러면은 이 대로는 뭐? 의존 명사. 선생님 말대로 하면 좋아 했을 때 말 뭐야? 체언이죠. 명사예요. 명사 뒤에 붙였을 수 있으니까 대로는 조사. 품사의 통용이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가 되니까 예문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게 너네에게는 문제 풀기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체언 수식 부사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넘기세요. 보지 마세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말이 너무나도 갈리는 부분이라서 얘는 만약에 출제가 되잖아. 보기에서 설명을 해준 상태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어는 이것만 보세요. 감탄사, 부름, 대담, 느낌, 놀람 등을 나타내는 데 씁니다. 그래서 있지 나 할 얘기가 있어. 여기에서는 감탄사 있습니까? 독립어는 있어요? 있지 나 할 얘기가 있어. 아니에요. 이때 있지는 형용사예요. 없습니다. 이 문장에는 없어요. 옛날에 있지를 감탄사로 보는 시각에 있어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빠졌어. 남편이 어디 어린인가? 여기서는 어디. 어디가 감탄사예요. 실직자 수당이라든가 뭐 그런 게 충분하면 좋으련만. 여기서는 뭐. 이게 감탄사고요. 감정 감탄사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거. 아, 오, 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감정 감탄사고요. 의지 감탄사는 상대방을 의식하여 자기 생각을 표시하는 감탄사예요. 뭐 아서라, 자, 여보, 응, 네. 이렇게 대답하는 말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입버릇이나 더듬거리는 의미 없는 소리. 이거는 뭐, 어디, 아, 에헴 이런 거고요. 말이지와 있지는 지우세요. 말이지와 있지는 지우세요. 있지는 아까 바로 앞에서 했지. 있지는 형용사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형용사 있다의 활용형으로 보고요. 말이지는 말이라는 명사에 이다라는 뭐가 붙은 형태야? 서술격 조사가 붙은 형태로 봐요. 그래서 말이지와 있지는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기는 하는데 감탄사로 넣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